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20세기 말 일본이 미국에 세운 자동차 왕국이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약진과 N74 디자인과 성능을 극찬하는 보도를 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600만 대 이상을 판매해왔던 도요타의 올해 미국 수출 자동차 수는 같은 분기보다 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혼다 자동차의 경우는 올해 작년과 같은 기간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51%나 감소하면서 반토막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는 판매 급감의 가장 큰 이유로 한국과 달리 일본 내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내수 기업이 없어 필요한 물량을 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인들의 일본 자동차 수요가 눈에 띄게 줄지는 않았지만 공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일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상황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 역시 일본 자동차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 분석 전문기관인 콕스는 올해 미국에 시판되는 일본 자동차의 출고 가격이 평균적으로 5,000달러 정도 인상되었으며 할부로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월 평균 부담액도 100달러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가격 인상이 신차 구매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반기부터는 신차 구매 수요가 큰 폭으로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도요타와 혼다는 부족한 반도체 때문에 주요 기능을 뺀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지경이며 이는 임시 방편으로 장기적인 시장 대응 전략은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 외에도 일본 자동차 몰락의 몇 가지 다른 이유를 더 꼽았습니다. 일본의 보수적인 집단사회가 기술적 개선과 혁신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성이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빠른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과거 세계를 호령하며 미국도 겁먹게 만들었던 일본의 수많은 전자업계 회사들의 몰락을 들었습니다. 샤프, 파나소닉, 소니 등 몰락한 회사들은 트렌드에 늦게 반응하는 바람에 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일본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드러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디자인을 반대 사례로 들면서 일본의 디자인은 귀괴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위축은 일본 경제 전반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일하는 일본인의 수가 542만 명으로 전체 취업 인구의 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와 함께 양대 산업으로 꼽히는 제철 산업 역시 자동차 시장의 위축과 함께 적게는 30% 정도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차량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 기아의 자동차의 경우 작년 대비 2배가량 판매량이 상승하였습니다. 아이오닉5는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가 선정하는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을 수상하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하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평가 전문 사이트에서 최고의 전기차, 디자인 부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차량 부분으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기차를 타고 싶지만 테슬라가 싫은 사람에게 아이오닉5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호평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현대차는 산업에서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그들은 기술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올해의 차 평가에서 에너지 부문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고 BMW나 벤츠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라이벌 한국에게 밀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20년 전 한국과 일본의 상품별 수출 금액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V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76% 급감하였으며 한국에게 주도권을 뺏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수출 금액은 증가했지만 수출 대수는 감소해 전체 수출 증가율을 밑돌았습니다. 유력 주간지 슈칸 신초의 데일리 신초는 최근 발간호에서 인재 유출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이 새나갔다는 기사를 실으며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자국의 반도체 업계가 몰락한 이유를 조명했습니다. 기사는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이상 요구를 대책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일본 기업이 한국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대신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자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국 대만 업체들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라고 제안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를 속절없이 수용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2027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OECD는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이미 일본을 2017년도에 추월했다고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화 폭락으로 2027년으로 예측되었던 1인당 GDP가 더 빨리 역전된 상황에서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라 일본 내에서도 불안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 한국을 따라해야 미래가 있다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시니어 펠로우 리처드 카츠는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2027년에 한국과 대만이 1인당 명목 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가 됐지만 엔화 문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1인당 명목 GDP가 이미 추월되었다.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일 경제의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 임금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주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은 노동자 실질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은 노동 생산성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할 처지에 있다. 일본의 단위 노동 생산성은 1995년 미국의 17%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3%로 하락했다. 반면 1970년 미국의 10%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0년 58%까지 따라왔다. 카츠는 곧 한국이 노동 생산성까지도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한국을 모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한국은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격차로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만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중앙값이 62%에 이르는데 이는 OECD 3위 수준이다. 그런데 일본은 45%에 불과하다. 그는 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국내 수요 기반이 탄탄해진 것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내성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의 GDP는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외려 4% 늘어난 것. 2020년-2021년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일본의 GDP는 3% 떨어졌지만 한국은 3% 상승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 몰락 실황에 대한 뉴스였습니다.